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병간호를 며느리가 책임지라고? 내가 왜? 아들은 뭐하고? 호구 며느리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중 장남 며느리입니다.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고요. 남편과는 대학 4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문 직종이 아닐 바에야 전업주부로 사는 게 낫다고 하셨고, 저 또한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한강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쪽 지방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크게 하시고 계셔서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해서 공유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껏 따신 밥 먹고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란 부르조아라서인지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참 좋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도 넉넉히 있겠다. 남편 공기업에 다녀서 월급 차곡차곡 들어오겠다. 신혼집 예쁘게 꾸미는 재미로 사는 게 사는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는 집 딸답게 인테리어도 사치스럽게 꾸며도 보고 드레스실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신혼을 100% 즐기기로 했었습니다. 아기 낳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주의였죠.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집들이 해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프랑스 로코코풍으로 화려하고 과감한 인테리어에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쁘게 잘 해놓았다고 하시면서도 레이스가 줄레줄레 달린 제가 입은 홈드레스나 커튼과 방석, 그리고 부담스러운 촛대 받침들을 보고서는 정신없다며 치우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쁘기만 하다고 집을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이 소꿉 장난이 아니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집 구경을 꼼꼼히 했었고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니 그러시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해하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편들어 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니까 결혼 전처럼 사치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철없는 애한테 어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쓸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철없이 살림도 못하고 사치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나름 잘했었고요. 아가씨나 도련님 생일 때 꼭 기억하고 선물 준비해서 멋들어진 맛집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백화점 들릴 때마다 남편 옷 사면서 시부모님 것도 사서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뵐 때마다 적지 않게 용돈 겸 드렸어요. 남편 월급으론 어림도 없는 액수였죠. 아직 학생인 아가씨에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결혼해서 저처럼 다 차려놓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부모 잘 만난 덕분에 풍족하게 살고 있단 걸 압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정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많이 보면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지겹지도 않냐면서 슬슬 부동산과 경매 쪽 공부하라고 성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쪽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남편이 지방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순회 근무를 하고 와야 승진도 빠르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본사로 다시 되돌아올 건데 몇 년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탈 있겠나 싶어서 그냥 섭섭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신혼인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이름도 거창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할 거라서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한 지 1년을 다 채워가니 이 정도 신혼생활 보냈으면 된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주말 부부 생활을 영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기도 얼른 낳아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련님의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도련님의 결혼 문제로 의논 좀 하자고 남편이 있는 주말에 부르셨어요. 신우이와 도련님도 와 있더군요. 저는 도련님이 아직 상견례도 남아있고 결혼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축하한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었죠.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소불고기도 넉넉히 내오시고요. 평소엔 비싸다고 소고기를 잘 내오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도련님 장가가게 되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도련님이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 데다가 시부모님도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네 부부가 넉넉히 사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꼭 주말 부부를 해야겠냐고 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함께 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있어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더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네요. 특별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결혼했으면 남편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셨고요. 그러자 남편도 저희네가 의논해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도련님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네가 집이 있으니 도련님 신혼집 장만에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전세금 보탤 만큼의 돈은 없지만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형이란 놈이 동생 집을 좀 해주는 게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돈이 없다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거냐며 대출을 받아서 해주던지 너네 집을 비워서 살게 해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휑하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도련님은 뻘쭘해하면서 남편과 저한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며 결혼은 해야 하는데 전셋집도 장만 못했다고 하면 면이 서질 않는다고 부탁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형이니까 없는 동생 도와주라고 거들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장만 하는데 돈 보태주셨나? 아님, 결혼 비용 대주셨나? 의문이 들더군요.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혼수도 어차피 딸내미 쓸 거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낌없이 해주신 거고 그 외에도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궁색한 결혼하는 것 싫어서 적지 않게 보태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며느리 믿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시어머니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대놓고 전셋집 도와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대신에 최대한 결혼식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라고 하면서 남편도 결혼할 때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 그걸 알고서 장인어른이 집장만 해주셔서 덕분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월세로 시작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염치 없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아파트를 담보받아서 대출해줄 수 없으니 은행에 대출받고 부족하면 월세로 하던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사정하듯이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자 참 난처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없으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 신혼 전셋집을 며느리한테 구걸하시다니 제가 돈을 쌓아놓고 주체 못하는 며느리쯤으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 전셋집 보태주면 그 다음엔 시누이?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번에 적지 않은 용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주었던 것을 일단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생일 때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았고 좀 더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그동안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왔었는데 도련님 전셋집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남편이 적금 통장 탈탈 털어서 줬다고 했어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그걸 하신 시부모님은 굉장히 저를 괘씸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 돌변하셔서 저를 보실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치 않은 며느리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아까운 아들 돈을 썼다는 거겠죠. 말끝마다 네 시동생은 굴속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저 들으라고 지겹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그 큰 아파트에서 혼자서만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겠죠.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느라 지방에서 골방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주 만나 뵐 일이 없으니 저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네는 속도 위반을 하셨는지 몰라도 결혼한 지 5달 만에 첫 애를 낳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동서는 애기도 잘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집에서 놀면서도 아기 소식이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부동산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코웃음 치셨습니다. 그냥 놀면서 아들 돈 축내면서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부동산 사업 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물건 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한가득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전화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급히 오라고 하셨어요. 병원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었어요. 종합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가 척추측만 협자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 투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입원 수속을 맞춰드렸고 중간에 하던 일을 끊고 나왔던 터라
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있는데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한가하게 집에 있냐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안 하냐고 야단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신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시네요. 아니, 어머니는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괄병동에 입원해 드린 건데 며느리가 굳이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하셨어요. 6인실에 계시도록 했는데 불편하다고 1인실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1인실과 6인실 입원비 차이가 꽤 날 텐데 굳이 저에게 1인실로 옮겼다고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간호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며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 핑계대고 있느냐고 당장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윽박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셨는지 허리가 아파서 잠깐도 병원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학교 다녀야 하니 안 되고 동서는 애기 키워야 하니 안 되고 서방님은 직장일로 힘들 테니 안 되고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병간호 못 해드린다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하시더군요. 허리가 아프건 안 아프건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기저귀 차고 있고 포괄병동이라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가족들 병문안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행여 나 몰라라 할까 봐서인지 난리 부르스를 하십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얘기해주고 어머니를 진정시켜달라고 했어요. 포괄병동이니 가족이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설마 저보고 혼자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한 후에 주말 끼워서 며칠 연차를 내고 시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해서 바쁜 아들을 불러내서 병실을 지키겠다고 야단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잠깐 면회 올 수는 있어도 병간호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저를 따로 병실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비는 어떡하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항생제 과다 투여로 급성 신부전으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3번 30분만 가족들 면회가 한 명만 가능해서 딱히 병간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매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성하셨습니다. 처음엔 장남 며느리라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라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급히 갔는데 아무도 안 왔더군요. 저만 혼자 부르셨더라고요. 아가씨나 동선이한테도 위독하단 말 듣지 못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해달라고 하니까 저보고 병원비 내라고 위독하다고 거짓 부럼까지 해가며 오게 한 거였더라고요. 안 믿기실 겁니다. 저도 설마 했으니까요. 그동안 입원비며 중환자실에서 이틀에 한 번 투석하시니 병원비는 상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제하시라고 카드만 드리고 일하는 중이어서 병원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맥이 빠지더군요. 병원비 결제가 급하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왜 시아버지가 위독하지도 않은데 위독하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굳이 오게 해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네요. 왜 아들 신용카드를 주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아버지 병원비 대주는 게 아깝냐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돈도 쌓아놓고 살면서 거기에다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아버지 병원비가 아깝다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만 보니 뒷면 서명란에 아들 이름이 있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들 돈을 어떻게 병원비 한 큐에 쏟아 넣느냐는 말씀이셨어요. 돈 많아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결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찌 말씀하신지 궁금해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장남 며느리니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를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대충 듣다가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며느린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병원비를 다 책임져야 해요? 아들이 번 돈은 싫다고요? 며느리 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 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네가 돈 좀 가지고 있으니 좀 베푸고 살면 좋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호구 며느리 바라신 것 같은데요. 아들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호구 며느리 다시 잘 찾아보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녹음 내용과 함께 톡을 보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호구 며느리 원하셔서 우린 안 될 것 같다. 집 비번 바꿀 테니까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가지나 자잘한 물건들을 용달이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화 빗발치는데 받지 않았더니 열받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도 전화해서 딸을 그따위로 가르쳐서 시집 보냈냐고 열을 내시고 전화 끊더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며느리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되신 친정 부모님이 당장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올라와서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더니 밤새 그러길래 그 늦은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드님이 내 집 앞에서 와서 문 열라고 난리 판꽃이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배경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씁쓸합니다. 남편이 웬만해선 저랑 헤어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남편만 보면 헤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것이지 희생을 강요받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